반갑습니다. 대한민국 실버님들의 건강 파수꾼 실버생로병사의 비밀입니다. 어느덧 신록이 짙어지는 5월, 가정의 달이 찾아왔습니다. 이맘때면 많은 자녀가 부모님의 건강을 기원하며 정성스런 선물을 준비하곤 합니다. 그 중에서도 단연 인기 있는 품목은 영양제와 보약입니다. 한 병에 수십만 원을 호가하는 공진단부터 기력을 보충해준다는 귀한 침양까지 그 종류도 참 다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녀들의 정성이 가득 담긴 이 선물들이 때로는 부모님의 건강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독성 간염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건강에 지력 먹은 약이 오히려 우리 몸에 공장인 간을 멈추게 할 수 있다는 이 역설적인 상황에 대해 오늘 깊이 있게 다뤄보려 합니다. KBS의 대표적인 의학 프로그램인 생로병사의 비밀과 주요 뉴스 보도에서는 건강기능식품의 역설에 대해 반복적으로 경고해 왔습니다. 기력을 보충하기 위해 습관적으로 섭취하는 각종 농축액과 건강즙이 오히려 간 효소 수치인 AST와 ALT를 폭발적으로 높여 응급실을 찾는 어르신들이 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실제로 대한간학회의 자료에 따르면 국내에서 발생하는 급성 약물 유발간 손상, 즉 독성 간염의 주요 원인 중 상당수가 성분을 정확히 알 수 없는 한약재와 건강기능식품의 오남용에서 비롯됩니다. 간은 우리 몸에 들어온 온갖 화학물질과 약물을 해독하는 아주 중요한 장기입니다. 하지만 해독 범위를 넘어서는 과도한 성분이 한꺼번에 들어오면 간세포 자체가 파괴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건강식품 자체가 무조건 위험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과다 섭취와 오남용입니다. 간은 침묵의 장기입니다. 전체의 70에서 80%가 손상될 때까지도 특별한 통증이나 전조 증상을 거의 보내지 않습니다. 자녀가 사준 비싼 약이라며 몸에 맞지 않아도 꾹 참고 드시는 그 순간에도 여러분의 간은 소리 없이 비명을 지르며 손상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조선일보 의학 칼럼에서도 지적하듯 시중에 판매되는 대부분의 간 영양제는 치료제가 아닌 보호를 돕는 보조제일 뿐입니다. 특히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이 여러 종류의 영양제를 한꺼번에 드실 경우 약물 간 상호작용으로 인해 간 기능이 급격히 상실되는 급성 간부전으로 이어질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많은 분이 겉모습만 보고 헷갈려 하시는 공진단과 침양의 차이를 이제는 명확히 아셔야 합니다. 비슷하게 생긴 까만 알약이지만 그 정체와 법적 분류는 완전히 다릅니다. 먼저 사양 공진단입니다. 동이 보감에서 하늘이 내린 보약이라 불리는 공진단은 사양, 녹용, 담기, 산수유를 주재료로 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바로 사양입니다. 식품의 약품안전처의 기준상 한의원이나 약국에서 정식으로 판매하는 공진단은 일반 의약품으로 분류됩니다. 즉, 국가가 의학적 치료 효과를 인정한 약이라는 뜻입니다. 정품 공진단 100환을 조제하려면 사양 10g이 필요한데 이 사양 가격만 해도 수백만 원에 달합니다. 사양은 막힌 기혈순환을 강력하게 촉진하여 만성 피로 회복과 기억력 개선, 간 기능 보강에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사양은 기운을 아주 강하게 소통시키기 때문에 고혈압이 심하거나 임산부 혹은 몸에 열이 너무 많은 분은 반드시 전문의와 상의해야 합니다. 반면 홈쇼핑에서 자주 보이는 침양은 무엇일까요? 침양은 침양나무가 상처를 입었을 때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분비한 진액이 수백 년 동안 굳어진 것입니다. 조선 왕조실록에는 침양이 왕실에서 귀한 약재 향료로 사용되었고 외교 선물로도 언급되는 사례가 있다는 설명이 있습니다. 침양 속의 베타셀리넨과 아가로스피롤 성분은 기혈 소통과 심신 안정, 신장 기능 지원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시중에 판매되는 대부분의 침양 제품은 의약품이 아닌 일반 식품 또는 가공식품으로 분류됩니다. 즉, 공진단은 병을 치료하기 위한 약이고 침양은 건강을 돕는 귀한 음식에 가깝습니다. 온라인에서 공진단이라는 이름을 직접 쓰지 못하고 땡땡환, 땡땡단으로 판매하는 제품 대부분이 이런 침양 기반의 식품입니다. 의학 전문가들이 가장 우려하는 대목은 바로 약물 간의 상호작용입니다. 현재 혈압약이나 당뇨약 혹은 고지혈증 약을 복용 중이시라면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특히 우리가 감기나 통증이 있을 때 흔히 먹는 아세트아미노펜, 즉 타이레놀 성분과 고농축 보약을 함께 복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타이레놀은 간에서 대사되는 대표적인 약물인데 여기에 고농축 보약의 성분까지 더해지면 간의 대사 효소가 마비되면서 간 수치가 급격히 상승하게 됩니다. 최근 여러 언론과 의학계에서는 건강기능식품과 한약의
부주의한 병용 섭취가 톡성 간염을 유발할 수 있다고 반복적으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체질을 무시한 복용도 큰 문제입니다. 한의학적으로 볼 때 공진단과 침향은 성질이 따뜻하고 기운을 강하게 순환시킵니다. 따라서 평소 몸에 열이 많거나 혈압 조절이 잘 안 되는 분들이 함부로 드시면 두통, 안면 홍조, 가슴 답답함 같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정성이 담긴 선물이라도 내 체질에 맞지 않으면 그것은 보약이 아니라 독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소중한 선물들을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즐길 수 있을까요? 실버생로병사의 비밀이 제안하는 3가지 실천 원칙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첫째, 식약처 인증 마크를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제품 뒷면이나 상자에 의약품 허가번호나 건강기능식품 마크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과장 광고에 속지 않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인증되지 않은 일반 식품을 만병통치약처럼 홍보하는 제품은 일단 경계하셔야 합니다. 둘째, 복용 전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평소 다니시는 내과 단골 약국 약사님 혹은 한의사분께 내가 지금 먹고 있는 약들과 이 보약을 같이 먹어도 되는지 꼭 물어보십시오. 이 한마디 질문이 여러분의 간을 살리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됩니다. 셋째, 권장 용량을 철저히 지키십시오. 몸에 좋다고 하루에 서너 알씩 드시거나 여러 즙을 섞어 드시는 행동은 절대 금물입니다. 아무리 좋은 성분이라도 한꺼번에 과하게 들어오면 우리 몸의 해독 시스템은 마비됩니다. 욕심을 버리고 정해진 양만 드시는 것이 지혜로운 섭취법입니다.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부모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크고 위대한 선물은 사실 수십만 원짜리 화려한 영양제 병 속에 있지 않습니다. 이번 어버이날에는 부모님의 손을 따뜻하게 잡고 동네 공원을 함께 30분 동안 걷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부모님이 평소에 어떤 약들을 드시는지 약 봉투를 꼼꼼히 확인해 드리고 드시는 영양제가 몸에 잘 맞는지 살펴봐 드리는 것. 그것이야말로 그 어떤 천만금짜리 공진단보다 더 귀하고 값진 진짜 효도입니다. 부모님들께서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자녀의 정성이 아까워서 혹은 미안해서 몸에 맞지 않는 것을 억지로 참으며 드시지 마십시오. 내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자녀들에게 가장 큰 기쁨을 주는 일입니다. 피로가 가시지 않거나 소화가 안 되고 눈이나 피부에 황달 기미가 보인다면 즉시 복용을 멈추고 전문가를 찾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를 실버생로병사의 비밀이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